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컨텐트의 디자인을 해봅시다. 자, 우선 신 밑에 scene 신 밑에 있는 바로 이 헤더 헤더 컨텐트에 대해서 있는 헤더 컨텐트를 우리가 이제 꾸며야죠. 자, 우선은 여기 있는 헤더를 화면의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가운데로 위치시키기 전에 저 헤더 컨텐트의 크기를 지금 화면 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딱 좀 화면보다는 작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max width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80%라고 이렇게 주면 죄송합니다. 여기다 주면 안 되죠. 즉, 신 밑에 있는 헤더에 대해서 이렇게 맥스 사이즈를 80%로 주면 여기 있는 요 헤더, 이 부분은 화면의 크기의 최대 80%보다는 커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쟤를 화면 가운데 위치시킬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헤더의 경계, 헤더가 얼마나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더에다가 border, 5픽셀 solid, 그리고 green이라고 하는 값을 주겠습니다. 옐로우가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저 헤더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한 50% 정도로 줘서 얘를 조금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헤더를 가운데로 위치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그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이 헤더의 부모는 씬이죠. 저 씬의 폭이 요만큼인데 제가 가리키는 그 폭의 가운데면 여기 정도 될 겁니다. 이 위치로 헤더 엘리먼트를 자, 이 헤더 엘리먼트를 얘죠. 이 헤더 엘리먼트를 그 씬의 폭의 반으로 위치시킬 겁니다. 자,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헤더의 포지션 값을 relative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ft 값이 먹죠. 자, 내가 left를 10픽셀이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살짝 떨어지죠. 여기 살짝 떨어진 이만큼이 바로 이 노란색 엘리먼트의 왼쪽에서 10픽셀만큼 떨어진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10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헤더의 부모, 즉 씬의 화면의 가운데 위치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를 쓰면 됩니다. 50%라고 하게 되면 자, 씬은 요만했습니다. 저 씬의 가운데에 이 헤더 엘리먼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뭔가 좀 삐꾸 같죠? 좀 어긋나 보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헤더, 이 헤더를 자신의 크기의 반보다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요건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CSS3 들어오면서 transform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변형이란 뜻인데 여러가지 변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translate x라고 하게 되면 x축이면 폭입니다. 폭을 x축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translate x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100픽셀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헤더 엘리먼트는 왼쪽으로 100픽셀만큼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마이너스 100%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만큼 움직인 건 뭐냐면
자, 요거를 이렇게 빼면은 이 100%라는 것은 바로 요 헤더 엘리먼트의 자기 자신의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폭의 100%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헤더 엘리먼트가 자신의 폭의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00 부분을 50으로 바꿔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균등한 걸 볼 수가 있죠. 즉, 화면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탑을 50%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좀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제가 만약 여기 있는 텍스트를 뭐 좀 더 늘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치우친 걸 볼 수가 있죠. 화면 가운데에서 아래쪽이죠. 그럼 얘를 이 자신의 크기보다 50%, 높이의 50%만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translate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y를 마이너스 50%라고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가운데에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텍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쉬워요. 자, sin 헤더 밑에 있는 h1 태그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를 EREM이라고 하게 되면 EREM은 기본 폰트가 보통 16픽셀인데 그 16픽셀의 2배니까 32픽셀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깊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1 태그는 우리가 EREM으로 했는데 h1이 아닌 태그,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효과를 주면 되겠어요? 헤더에게 주면 됩니다. 폰트 사이즈를 1REM으로 하면 똑같죠. 그럼 제가 1.5 정도 하면 저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 크기는 유지하고 여기 있는 2가 좀 큰 것 같아요. 1.5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7 그리고 얘는 1.5 얘는 2로 합시다. 제가 너무 갈짓자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폭이 너무 좁아요. 요거 50%는 좀 과하고 한 8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정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h1 태그에 요거죠. h1 태그와 그 밑에 있는 이 컨텐트 사이가 너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h1 태그의 마진 버텀, 아래쪽에 대해서 예를 들면 1rem 정도 띄우면 될까요? 요 정도 일단 띄웁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들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가운데 정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헤더에다가 텍스트 align center로 지정하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고 요 정도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으면 여기 있는 요 헤더에다가 제가 노란색 박스를 준 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헤더의 컬러를 화이트로 줍시다. 화이트. 그럼 이렇게 되고 폰트가 너무 이렇게 일단 합시다. 그러면 이제 더 꾸미는 건 우리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이 패럴렉스가 너무 늦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패럴렉스를 적용하는 코드를 좀 짜봅시다. 자, 여기 있는 섹션은 우리가 항상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이 섹션을 3번 반복해서 카피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C는 1 두 번째 C는 2 세 번째 C는 3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각각의 배경을 달리 해줘야겠죠. 지금 배경이 다 똑같은 상태죠. 자, 배경을 달리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든 씬에 대해서 배경을 지정한 요것을 컷해서 지우고 씬 밑에 1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카피한 다음에 얘는 2, 얘는 3, 2는 누군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바꿔줍니다. 요걸로. 그리고 3는 얘죠. 얘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역시나 바꿔줍니다. 세 번째 이미지로.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활용 점점이라고 하나요? 그 용을 다 그려놓고 눈에다가 점을 딱 찍으니까 용이 날아갔다. 뭐 이런 뜻이 활용 점점 아닌가요? 자,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딱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씬에 해당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attachment라고 하는 속성에 픽시드를 하게 되면 저 씬의 배경 이미지가 스크롤과는 상관없이 고정된 위치를 고수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배경 이미지는 멈춰 있고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컨텐트만 스크롤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근감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박이죠? 되게 쉬운 건데 약간의 발상의 전환으로 정말 멋진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거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우리가 요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사이즈를 커버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요 배경 이미지가 화면 전체를 사용하는 잘리는 구간이 없게 되는 사이즈로 자동으로 리사이징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깨지는 것은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패럴렉스 디자인을 만드는 여러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를 살펴봤고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하고 자유도 높은 패럴렉스를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패럴렉스 디자인이 모바일에서는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현했던 이것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구글 크롬에서는 또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크롬에서는 뭐가 작동을 안 하냐면 뒤에 있는 배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작동을 안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에 있는 배경이 스크롤할 때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예, 그런 문제는 별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파이어폭스 같은 데서 해보면 같이 올라가는데 파이어폭스에서는 동작을 하거든요, 또 픽시드가. 그런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예, 조금 불편해요.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모바일에서는 이 배터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들이 이 컴퓨팅 파워를 좀 덜 쓰는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럴렉스를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이것이 사용자의 경험을 오히려 해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따져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 수업입니다. 뭐냐면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더 미려하게 꾸미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최종적인 모습은 이런 모양의 디자인이 될 겁니다. 예, 폰트를 좀 다듬고 뭐 여기에 이렇게 선을 좀 긋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거니까요. 조금 더 CSS의 여러가지 그 측면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다음 수업까지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고 패럴렉스만 봤으면 됐다는 여기서 딱 엑싯 하시면 되겠습니다.